이대음 시인의 나는 말을 잃어버려서 앵무새를 키워요를 읽겠습니다. 우선 쭉 끝까지 읽겠습니다. 좀 긴 시입니다. 앵무새는 복사기 같아서 주머니에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죽지 않는 앵무새라면 휴대폰처럼 가방에 넣어두고 장작을 패거나 카페에 갈 수도 있지요. 장작을 패는 카페를 생각했어요. 기분이 꿀꿀할 때는 어떻게든 이어지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앵무새를 샀다고 너는 말합니다. 앵무새를 샀다고?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너는 말합니다.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앵무새 모이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너는 말합니다. 앵무새 모이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앵무새가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앵무새가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앵무새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만들까? 할 말이 없어서 너는 말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너의 말에 아파서 할 말이 없는 너의 기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의 기분을 알아내고 싶어서 너의 기분에 입장해. 상영 중인 기분은 입장해. 끊어졌어요. 미안해요. 이 마침표가 일부러 없어요. 상영 중인 기분은 필름이 끊어지지 않아. 기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화면 속의 기분을 꺼내 펼쳐볼까? 기분은 들판을 이루고 산으로 솟고 강이 되어 흘러가. 기분이라는 장소. 외로울 땐 기분에 가자. 기분에는 습기가 많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기분의 폭포는 말랐어. 물줄기 흔적만 남아있는 폭포 속으로. 첨벙 들어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돌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너의 기분을 재생하지 못합니다. 앵무새가 아니라서. 나는 말을 잃어버렸어. 너는 말합니다. 너는 말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내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설음, 구개음, 연구개음, 유성음, 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너는 앵무새처럼 밝은 색이 섞인 옷을 입고 너는 시커먼 커피를 마십니다. 너는 마시고 말을 잃었다는 너는 말합니다. 너는 입술이 붉고 앵무새는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나는 시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시로 써야 하지? 나에게 묻고 궁리하고 입을 벌려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앵무새 먹이에 대해 궁리해 봤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어. 앵무새는 잡식성이거든. 닥치는 대로 먹고 샤워를 좋아해. 자유롭게 날게 해줘야 한대. 너는 말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들었는데. 듣는 태도가 문제야. 열심히 듣고 있어. 그렇다면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말을 듣는 거라는 너. 경청의 기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결론. 가장 따뜻한 배려는 듣는 것입니다. 밥을 주는 건 좋지 않대 코가 막힐 수 있거든. 키스는 절대금물. 키스는 절대금물.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내 입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 말을 잃어버려서 말이 마른 너와 말을 만들기 위해 입을 담은 나 사이로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 사이펀 2023년 봄호에 실린 거예요. 조금 전에 읽는데 그 휴지기가 그 마침표가 안 찍혀 있고 그게 묘하게 끊어져서 약간 좀 간에 혼란스럽죠. 그 혼란스러운 것도 이대음 시인의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너라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십니까? 친구죠. 최선도 친구예요. 앵무새를 샀다고 너가 말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 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앵무새를 샀다고?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이 시가 안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말에 관련되는 시가 벌어지는 바람에 앵무새는 특징이 뭐예요? 말하는 새죠.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내가 말하고,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이건 아마 대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대화인데, 앵무새 모의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너는 말합니다. 앵무새 모의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또 말을 대답을 해요. 근데 시인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시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알고 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앵무새는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따라하다가 따라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죠. 앵무새가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말을 만드는 직업, 말을 창조하는 직업의 대표가 시죠. 시인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키스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둘이 관계가 어떤지 뚜렷하게 날 수가 없는데 키스가 위험하다는 거 보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둘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키스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미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남녀라 그러면 이 남녀 관계의 말도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태죠, 그때가. 정작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말하기가 좀 쉬워지죠. 사랑한다는 게 좋은 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인간관계가 되면 말하기가 쉽죠. 왜 쉬워요? 내 속을, 내 진심을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말하기가 점점 쉬워져요. 점점 편안하게 말하게 되고 속마음을 말하게 되고 별걸 다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나중에 말하는 이게 중의법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 키스는 절대 금물하고 요거 밥을 주는 거는 좋지 않대 코가 막힐 수 있거든. 밥을 주면 이제 그 밥알이 막혀서 코가 막힐 수 있잖아요. 새 같은 거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더니 그다음 한 말이 키스는 절대 금물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키스는 절대 금물. 이거는 이제 입으로 낸 발화가 아니라 독백이에요. 독백. 이건 독백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화와 독백이 섞여 있어요. 독백도 방백이라고 그러죠. 요건 일종의 방백이에요. 방백은 뭐냐면 한자말을 써보면 이게 다 한자말이라서 미안한데 한자 잘 모르는 사람들 곁이란 말이 방백이에요. 방백이란 단어가 아예 없는데 한자말이 이 방백이 뭐냐면 상대방은 안 돼. 독백인데 독백의 일종인데 혼자 말하는 거죠. 독백의 일종인데 관객은 듣고 상대방은 못 듣는. 그 속에서 혼자 말하는 혼잣말인데 혼잣말 중에서도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관객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키스는 절대 금물. 근데 요 뒷말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내 입술이나 내 입술의 주제 하나는 아마 요건 인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요 문장이 여기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여기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만큼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생략한 거예요. 키스는 절대 금물인데 왜 절대 금물이냐면 그거는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비싼 건 뭐냐면 이 앵무새 가격이 비싸겠죠. 앵무새 가격이 비싸니까 앵무새를 다치게 하거나 뭐 잘못하면 죽게 하거나 무슨 뭐 오염되거나 어쩌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위험하거나는 뭐예요? 앵무새 부리가 날카롭죠. 걔네들 무서워. 그거 그 앵무새 부리로 저걸 깨요. 견과류를 깨요. 어디까지 깨는 건 못 봤는데 견과류 깨는 걸 봤어요. 견과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깨고 먹어요. 그럼 입술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하고 뽀뽀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내 입술이나 내 입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요쪽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쪽 얘기도 하죠. 요 두 개는 겹쳐요. 요때 내 입술은 앵무새 입술이고 요때 내 입술은 상대방 입술이죠. 여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여기가 대화가 그리고 끝나고 대화가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왜 대화가 여기서 느닷없이 여기서 대화가 인용이 중단돼요. 인용이 중단되는데 그거는 상대방 어, 앵무새 소유자
앵무새, 앵무새 소유주. 누가, 발언을, 대화를, 앵무새에 관련된 대화를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상황을 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띄어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이 앵무새의 말에 관한 앵무새의 말하기 훈련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관련되는 두 사람, 관련되는 두 사람, 이제 대화 상대자, 대화하는 인간의 대화죠. 인간의 대화를 하는 두 사람 관계하고, 응? 어, 두 사람 훈련이죠. 이것도 훈련이죠. 무슨 훈련이에요? 사랑 훈련이죠. 사랑 훈련과 병행되는, 어? 거의 같은, 그치? 또는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어, 키스라는 단어 때문에, 라는 용어를, 그것도 내 입술 그랬잖아요. 입술까지 얘기하고, 키스와 입술이라는, 어? 중의적인 용어, 의미를 띠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어, 사용으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계속하기가 좀 그런 거죠.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 이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키스는 절대 금물까지는 막 신나서 자기도 얘기하다가 말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인만, 여기서 시인만 말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인의 언어 창조, 새로운 언어 창조의 임무를 가진 시인만이 아니라, 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랑을 창조하려는 어, 출발점, 연인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 그래서 둘 사이에 언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도 말하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즉, 아무리 둔감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참 둔감한 거죠, 그지? 할지라도, 말의 어려움, 말의 어려움을 결국 느끼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죠. 증명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건 좋지 않은데 코가 막힐 수 있거든. 키스는 절대 금물.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입술이거나 내 입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놓고 이게 만약 여성이라면 더 심하죠. 너무 심한 말을 지금 내가 했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응?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을 중단을 하면 이 시인이 아닌 사람은 말이 끝났어요. 키스는 절대 금물. 응? 키스는 절대 금물이래요. 관객 여러분 하고 관객한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내 입술이나 내 입술이나 둘 중에 하나는 이 사람도 깨달았구나 하고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연인이 되려는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 또 연인이 아니라 그냥 연인은 꼭 연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연인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때 사랑은 새로운 깊은 인간관계, 연인처럼 사랑처럼 사랑이라고 딱 단호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낭만의 사랑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얘기가 양쪽에 공감이 가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이 사람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왜 앵무새를 샀는지 맨 처음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아, 자기가 집에 가면 이게 말을 잃어버려서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일상적인 이 앞에서 보면 쭉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수준의 뭐 언어에 대한 어, 언어의 힘에 대한 관한 일상적인 기대만을 갖고 있는 너는 너가 너에게 그 일상적인 기대만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시인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너에게 응? 대화의 말 걸어줄 상대방이 필요해서 어, 집에 가면 말을 잃어버려서 어? 이 집에 가면 말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앵무새를 구입한 너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말이 너무 많은 이때 말이 너무 많다는 건 말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말의 힘, 힘이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며 말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너예요. 이런 너가 앞에 있는 거죠. 상대방이에요. 그죠? 대화의 상대방이에요. 이런 너가 앞에 있는데 이런 너와 응? 이런 너와 그런 너의 말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 앵무새가 말을 가르치고 말을 만들어야 된다. 앵무새가 말을 만들게, 말을 만들게, 즉, 말을 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지만, 너가 조언을 구하는 거죠. 조언을 구하지만, 말을 창조한다. 언어 창조의 무게와 언어 창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시인인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주제이기에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단 말이죠. 그거는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왜 말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호감 때문에 앵무새의 말 만들기, 말 창조에 공헌하고는 싶으니까, 그지? 낑낑대는 거죠.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거죠. 그지? 어떻게 고민해요? 말을 만들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앵무새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만들어야 되는 이 처지에 놓였냐면 자기가 만들려는 처지에 놓인 거죠. 시인이 노력하는. 어? 그 사이로 앵무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 이게 이 날아다닙니다도 중의법이에요. 이거 되게 중의법인데 왜냐하면 중의법이에요. 왜 중의법이냐면 중의법은 의미가 겹쳐 있는 거죠. 중의 한자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의미가 겹쳐 있는 거예요. 왜 중의가 겹쳐 있냐면 실제로 날아다닌다도 있고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니까 실제로 날아갈 수 있겠지? 날아다닌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딘가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새가 느닷없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가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얘기가 키스는 머구리가 중단됐죠? 그게 이제 아마 앵무새가 느닷없이 날아가서 잡으러 가느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의 헤매를 느끼지 못하며 말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그 위에 그 동작들 있죠. 여기 스톱한 동작 내가 해석한 거 있죠. 이거 이 말의 어염을 아니면 너무 상대방의 언어 인식의 어, 수준이 이만큼 높지 않더라도 이만큼 높아서 아 이게 진짜 말이 그렇게 그지? 이런 미묘한 말이 있구나 그걸 느껴갖고 말을 중단했을 수도 있지만 높지 않더라도 이지의 마지막 행에서처럼 앵무새가 실제로 느닷없이 날았다면 어, 어, 같이 있던 장소에 있던 카페 같은 장소에서 앵무새를 하려고 대화가 끊겼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앵무새 카페라는 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있었어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앵무새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앵무새가 날아가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날아가면 잡아야겠죠. 그래서 중의법이라고 내가 한 거예요.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단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앵무새가 상징적으로 날아다닌다고 그랬죠. 이건 왜 내게 썼냐면 앵무새는 이 상대방의 앵무새죠. 그렇지만 앵무새를 진짜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실제로 앵무새를 가진 사람은 너이지만 이 앵무새를 진짜로 이 앵무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앵무새의 임무 말 만들기 말 창조 들기 말들만을 진짜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시인이죠. 나란 말이에요. 자꾸 왜 이렇게 하지? 진짜로 고민하는 사람은 나 시인이기에 응? 이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시인이 남긴 이유는 그 앵무새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앵무새라고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앵무새라가 아니라 뭐예요? 앵무새라는 본질이죠. 그 앵무새 실체가 아니더라도 그 앵무새의 언어 창조라는 존재의 본질을 가슴에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앵무새가 날아가서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응? 그래서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로 끝난 거죠. 그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그냥 묘사가 아닌 이유는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 날아서 자기한테 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맨 뒤에 제목부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말을 잃어버려서 앵무새를 키워요. 이게 이 시의 제목인데요.
이 시의 제목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사실은 처음부터 쭉 읽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읽고 중간부터 중간부터 읽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의 제목을 처음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냐면 이게 나는 말을 잃어버려서 앵무새를 키워요가 이것도 중위법이에요. 중위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중위법이냐면 너의 발언은 뭐예요? 너의 발언은 집에 가면 대화 상대가 없어서 응?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려서 이래서 앵무새를 키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예요. 근데 나의 발화가 아니죠. 나는 아직 발화를 못했어요. 나는 발화는 입으로 발언한 거죠. 어터런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입으로 발화를 해, 너는 이렇게 입으로 발화를 했어요. 근데 나는 발화를 못하고 나의 뭐예요? 피창작이죠. 그래서 나는 뭐가 됐어요? 시의 제목에 쓴 거예요. 이때 나는 말을 잃어버려서 앵무새를 키워요라고 누가 시를 썼어요? 이대음 시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음 시인의 응? 나란 말이죠. 그죠? 이대음 시인이 딱 정확하게 이대음 시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이대음 시인의 페르소나인 거죠. 페르소나. 의 발언인 거죠. 의 발화예요. 그래도 물론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발언은 시인은 말하진 않았어요. 시인은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그지? 시인은 대화 상대, 그때는 너와의 대화에서는, 과정에서는 주제가 너무 엄중하여, 어? 말을 어땠어요? 입을 닫았죠? 말을 못했지만. 되죠요? 말을 못했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고뇌하여, 어? 그 말을 지금 시로 표현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시로 표현해요? 이게 일상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일상 언어로 산문으로 대답할 수 없는 과제 얘기에 시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못하고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그 상대방보다 이대음 시인이 훨씬 더 진심으로 대화를 했고 그 대화의 주제를 끝까지 갖고 부둥켜 들고 앉아서 드디어 답변을 하려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잃어버려서 앵무새를 키워요. 앵무새를 마음속에 키우는 거죠. 지금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키우고 있어요? 앵무새의 말 창조, 언어 창조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좀 요새 같으면 동물보호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중위법을. 이렇게 하나 해석이고, 하나 더 하자면, 반려동물의 경우, 반려동물에 관한 경우에,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한 말인데, 동물이라는 것,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 부르는 것, 말하는 것, 것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평등해야 되는 거죠. 요거 보세요.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 하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등하는 거는 반려동물의 배려 이상인 거죠. 존재성.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말을 필요로 하는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고민을 하려면. 그러니까 앵무새가 말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지금 고민이었냐면 앵무새에게 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 은, 응? 질문이 필요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거죠. 앵무새한테 말을 시킨다고 상대방에게 했을 때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앵무새에게 말이 필요한가? 앵무새에게 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해야 되는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앵무새는 이렇게 하면 말 잘해 라고 어디서 들은 상식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정을 넘어서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반려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반려라는 뜻인데 그 동물 자체의 권리, 동물 자체의 존재성, 응? 그 인간의 존재성과 두 개의 존재성은 평등하다는 거죠. 두 개의 존재성은 평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지 말의 문제를 떠나서 또 반려동물의 이게 뭐 자연 뭐 생태, 그거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 환경이 아닌 생태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읽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영 시인한테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두 번째 관점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는 복사기 같아서 주머니에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사기 같아서는 굉장히 재밌는 뭐죠? 복사기 주머니에 못 넣죠. 복사기는 뭐 잉크도 흐르고 그죠? 복사기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미지가 참 이대영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아 이대영 시인이 참 이미지를 잘 사용하는구나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멋있는 엘리어트의 그 프로프록의 첫 구절들이 생각났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기발난 아이디어였어요. 복사기가 어때요? 너무 크다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복사기를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잉크가 흐르죠.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소유 방식에 지저분하게 대응함으로써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고유의 존재성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주머니에 넣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사기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넣으면 잉크가 막 흐르고 그치? 잉크가 흐르고 흐르는데 얌전히 잘라둬야 되죠. 복사기 갖다가 막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존재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쉽게 처분될 수 있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치?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이 주머니에 넣는 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편한 대로 소유의 형식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렇게나 대체 가방 속에다 휙 던져놔도 되잖아요. 그죠? 물건일 때는 그죠? 근데 앵무새는 물건 아니에요. 그죠?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버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고대에서 요거 앵무새는 복사기 같아서 주머니에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잘 또 혹시 안 되면 말하지 않고 죽지 않는 앵무새라면 휴대폰처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면 근데 이 말하지 않고를 왜 썼냐면 말하지 않고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어요? 앵무새 반려동물을 우리가 로봇들도 요새 막 노래 부르는 로봇 말하는 로봇 하는데 그러면 그거 보면서 굉장히 느낌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물질성을 넘어서는 형태.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말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쳐서 부서져도 어떻게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지? 그래서 이 말하지 않고 죽지 않는 앵무새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앵무새를 왜 이 사람이 구했냐면 말을 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반려동물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말하지 않고 죽지 않는 애 반대말이 뭐냐면 말하면서 죽는이죠. 반려동물. 그러니까 말하면서. 물론 개는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말하면서 또는 말을 하듯이, 대화하듯이 인간과 감정적으로 깊게 교류할 줄 아는, 응? 교류하며, 죽음 슬퍼하죠. 그죠? 음.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그죠? 죽지 않는 앵무새가 무슨 소리냐면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그죠? 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만약 반려동물이 아니라면 휴대폰처럼 가방에 넣어두고, 아까 내가 휴대폰 얘기했죠. 나는 볼펜 얘기했죠. 볼펜처럼 휴대폰처럼 가방에 넣어두고, 그러더니 갑자기 과격한 단어를 써요. 장작을 패거나 카페에 갈 수도 있죠. 카페는 포기하는 거죠. 카페는 더 던지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장작을 패는 거는 뭐예요? 장작을 패는 거는 저거 하는 거죠. 그, 그, 그 뭔가 폭력적인, 그지? 갑자기 어, 파괴적이고 팍 떼지는 장작의 이미지 보세요. 그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장작이라는 거는 무생물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팰 수 있는, 그지?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좀 놀랍죠? 갑자기. 그런데 그 뒤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작을 패는 카페를 생각했어요. 장작을 패는 카페를 갑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죠. 장작을 패는 카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랄까 껄끄러운 이미지, 껄끄러운 두 개의 이미지의 결합이에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엘리어트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현대시의 특징이죠. 현대시에서 엘리어트가 말하기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미지, 가장 멀리 떨어져 서로 결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 두 개가 합쳐지는 게, 합쳐져서 이해가 되는 게 현대시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장작을 패는 카페. 이 자체로는 말이 안 되죠. 카페는 커피를 마시고 조용하고 장작을 패는 거는 막 난리를 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왜 생각했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현대적인 이미지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거예요. 기분이 꿀꿀해서. 기분이 꿀꿀해. 날씨가 꿀꿀하다. 기분이 꿀꿀하다. 그런 말 쓰죠. 흐리거나 굳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분이 꿀꿀해졌냐면 앵무새 때문에 기분이 꿀꿀해진 거예요. 왜 앵무새 때문에 기분이 꿀꿀해지냐면 왜 꿀해져?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지? 너와 나의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잃어버린 거죠. 응? 내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분이 꿀꿀해질 수밖에 없죠. 기껏 났는데 그 상대방은 앵무새까지 데리고 나와갖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대화를 하려고 좀 부드러운 대화고 좋은 대화를 하려고 사실은 상대방이 훨씬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난 그냥 달래달래 나갔는데 상대방은 앵무새까지 데리고 와갖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노력이 10이라면 자기의 노력은 한 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까지 안 했어요.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기분이 꿀꿀한 것 같죠. 그치? 꿀꿀하다는 거 그때 쓰잖아요. 흐리거나 굳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거든 이어지는 생각에 어떻거든 이어지는 생각에 고리를 끊어야 하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너와의 원만한 대화, 원만한 관계 증진이 응? 나의 어, 발언, 무성의한 어떻게 보면 무성의해 보이겠죠? 무성의한 발언법으로 어, 어, 잘 안 돼요. 어? 그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지금.
기분이 꿀꿀해진 거죠. 안 되어서, 응? 안 되어서, 날씨처럼, 흐리거나 굳은 날씨처럼, 흐리거나 굳은 날씨 같은, 기분을 지속되는, 막으려고, 중단하려고, 어? 자신의 발언 거부의 근거를 적 상상력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뭐가 장작을 패는 카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를 시작했을 거예요? 장작을 캐는 카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에휴 앵무새는 뭐 같아 라고 시작했어요. 이런 신호탄의 시작은 앵무새 참 지저분해. 개 참 에휴 참 사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복사기처럼 쉽게 처리할 수가 없네. 그지? 라는 응? 좀 더 쉬운 이죠. 그죠? 손쉽게 연상되는 이미지였던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가 이제 휴대폰 생각했다가 그지? 휴대폰도 앵무새는 복사기가 휴대폰이 아니라 복사기야. 폰이 아니라 휴대폰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지? 휴대폰 좀 잘하면 좋겠잖아.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복사기야. 요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머릿속에 이게 이제 시적인 어떤 장작을 패는 카페라는 거는 이건 시적인 영감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요 상식을 딱 벗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상식, 세계에 기반을 두는. 그렇지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진짜로 뮤즈한테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죠? 뮤즈, 시신의 도움을 받은 이미지. 그죠? 장작을 패는 카페는. 그렇죠? 그래서, 장작을 패는 카페가 이제 이 시를 쓰게 만든 어떤 원동력인 거죠. 장작을 패는 것처럼, 카페 속에서 장작을 패는 것처럼, 지금 이 자기의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정신분석, 자기 정신분석, 자기 정신분석, 자기 정신분석, 또는 대화 분석을 시작합니다. 뭘로? 적 상상력을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앵무새를 샀다고 너는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앵무새를 샀다. 앵무새를 샀어 그랬겠죠.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하니까 앵무새가 샀다고 너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답했다고? 앵무새를 샀다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사이는 아니에요. 지금 아는 사이인데 관계가 확 증진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너의 마음속에 키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안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죠? 서로 호감이 있었잖아. 키스 얘기가 그렇게 나왔겠어?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좀 있었겠지. 그러니까 키스라는 단어가 나왔겠지. 그지? 말실수이긴 하지만 말실수가 그게 어, 어,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말실수 슬립 오브 통 이런 것처럼 너의 키스라는 단어가 무의식의 발로였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후회가 되죠? 아유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그러면 말이 뭐라고 아이고 시인이라는 게 형벌이구나. 시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의식 때문에 내가 그 대답을 못하다니 이러고 지금 막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기분이 꿀꿀해지죠? 나도 기분이 꿀꿀해져요. 시인이라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이런 기회를 놓친 경우가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꿀꿀합니다. 어쨌든 돌아서서
그래서 그래요. 누구랑 만나죠?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기를 내가 참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갔다 와서 그렇게 정신 분석을 해요. 혼자서 이렇게 대화 분석을 하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는 내가 만나서 나가서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는 의도가 있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원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친전이 좀 즐거우면 어떻겠어요? 꿀꿀하겠죠, 마음이. 예, 꿀꿀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석을 시작합니다. 앵무새를 샀다고 너는 말합니다. 앵무새를 샀다고? 난 이렇게 대답한 거야. 이게 뭐야? 앵무새처럼 대답했죠? 앵무새처럼 성의 없이 반복해. 상대방의 말을 따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무성의한 어, 어, 무성의한 그 태도죠. 말할 때 제일 무성의한 태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는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의도하고 더 반대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은 거죠. 대강 들었어야 되는데 일장 대화인데 대강 들었어야 되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너가 느끼기에는 정반대로 여겼을 텐데 그것이라고 반추하며 기분이 꿀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중이라고 너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앵무새 샀다고 그러니까 앵무새 샀다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래도 변명이 돼요. 놀랬으니까. 그러니까 앵무새가 진짜로 갖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앵무새 샀다고? 그러니까 앵무새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요것 때문에 모호해지죠. 그죠? 앵무새가 현재로 없고 말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아까 내가 존재한 거랑 조금 달라졌죠? 그거는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앵무새가. 그죠? 앵무새가. 말로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앵무새가. 할 수도 있어요. 요걸 보면은. 어쨌든. 그건 우리가 만난 사정을 모르니까 말로만 존재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밑에 시는 밑에 요거는 번역이 조금 바뀌어야 되죠. 이 해석은 앵무새가 실제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하고 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실제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상징적인 상징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게 넘어온 거죠. 실제 자산은 안 넘어오고 실제 자산은 안 넘어오고 실제 자산 앵무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있고 자산으로서 상징 자산인 앵무새만 넘어온 거죠. 상징 자산은 상대방이 나한테 넘어왔는지도 모르는 자산이죠. 지금 어쨌든 나한테 넘어온 자산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안 갖고 왔다면. 근데 안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 아까 그걸 보니까 안 갖고 왔을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첫 마디를 이렇게 딱 시작한 다음에 대화가 끊어진 이유가 앵무새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를 샀다고? 우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이게 이제 시인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말을 가르치다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린 거죠. 하나는 말을 가리키는 언어 창조의 문제, 또 하나는 반려동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 두 문제가 동시에 딱 걸리니까 시인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앵무새 모이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말해요. 앵무새 모이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결정적이에요. 앵무새가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말의 창조. 앵무새한테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응? 앵무새 인간 언어 창조 과정이라는 거죠. 앵무새가 한국말로 말을 하고 안녕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앵무새의 인간 언어 창조 과정이라는 거를 이것도 신기한 상식이죠. 이거 신기한 상식인데 그거를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앵무새가 말을 해야 하니까 이건 대화였어요. 대화의 답변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1차적인 답변이에요. 1차적으로 겉으로 표현된 답변이에요. 발화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앵무새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만들까? 이거는 뭐예요? 대화의 2차적인 내면의 답변. 앵무새는 도대체 어떻게 두 개가 들어갔죠. 도대체 어떻게. 첫 번째 도대체는 어, 어, 인간 언어와 첫 번째 도대체는 인간과 다른 종의 인간 언어 필요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이제 반려동물, 동물들, 그지? 동물이라는 다른 동물의 권리에 관한 문제죠. 그죠? 왜 걔가 그걸 배워야 되느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요게 더 구체적인데, 그거는 너 왜 앵무새 키우냐?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는. 어? 잔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잔인해. 그런 얘기들은,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왜 못 돼요? 그럼 개를 키워? 개 잔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곤란해. 그래서 이거는, 마음속의 대상이지만, 어, 발언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번째예요. 앵무새는 어떻게 말을 만들까? 그치? 그러니까 시인과 앵무새. 언어, 새로운 언어죠. 언어 시스템의 창조 노력이에요. 시 시가 시가 탈근대 시대의 핵심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시적 상상력인데 왜 시적 상상력을 탈근대 시대 핵심 도구라고 그러냐면 산문세계, 산문적인 일상세계, 산문적인 일상세계가 있는데 그 산문적인 일상세계와 차원이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작업을 언어로, 예술 중에서도 언어를 하려면 시라는 장르를 동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라는 장르가 동원해야 되고 시라는 장르가 아니래도 시적 상상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의 이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빠진 게 뭐가요?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서, 어? 그게 빠진 거죠. 그죠? 집에 가면 심심해서. 말상대가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말상대. 앵무새를 왜 키우냐면, 야, 반려동물 키우는 다른 이유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그죠? 요새는 좀 알죠. 그 반려동물들이, 개들이, 강아지들이, 집에 있다가 나가면 그때부터 주인을 기다린다고 너무 고뇌하는 거를 요새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할 말이 없다는 너의 말이 아파서, 할 말이 없는 너의 기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파서, 왜 아파요? 이거야말로 이거죠. 요거에, 어? 아파서.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보면, 어? 아파서. 도대체, 그 할 말이 없는 건 너의 기분인데, 그지? 너의 기분이 없는데, 그 할 말이 없는 너의 기분, 그지? 그 너의 기분 때문에, 앵무새의 기분, 앵무새의 존재, 그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은 왜 생각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기분. 사전을 찾아봤어요.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환경 따위에 따라 사전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별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이러한 뜻이 하나 있었고, 기분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기분 때문에 앵무새가 지금 말을 배우게 생겼고, 기분 때문에 시인이 말을 잃었어요. 이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두 번째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 이런 뜻으로 기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기분의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에 있는 정의요. 근데 왜 내가 이 사전적 정의를 일부러 찾아서 보여드리냐면, 이 단어 말고 뭐가 있을 것 같아? 너의 감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여기 보면 감정이라고 기분을 뭐라고 써요? 이 사전이 언제나 보면 사전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동어 반복이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해요. 이게 뭐 설명 들은 거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사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감정이 있는데 왜 기분이라는 단어를 다시 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음, 여기서 기분은 근대적 감정과 정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단어하고 정서라는 단어는, 감정이라는 단어는 필링을 쓰더라고요. 이모션을, 이 필링을 쓰죠. 참 어려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거 좀 더 조금 감정과 정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구별을 굳이 하자면, 감정은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감정이고, 정서는 지속적인, 그런 게 정서예요. 이런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게 기쁘다, 기쁨, 이나 슬픔 같은 거 말하는 거죠. I'm sad, I'm happy,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애도. 요거는 좀 길죠? 그러니까 요런 감정과 정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근대적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팔근대 시대의 정동, 어펙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단어가 또 저죠.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의 표현하는 정동이라는 단어. 정동을 아마 느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감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분이란 단어에 내가 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너의 기분. 이게 왜 할 말이 없어졌을까요? 상대방이. 위 사람이 왜 할 말이 없어졌냐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지? 할 말이 없는 거는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그지? 여기 보면 들어가 보면, 대화의 상대를 찾기 어렵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세상에서, 세상이기. 그러니까, 근대적인 인간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어려운 게, 그러므로, 낭만적 관계가, 지금 두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게 이걸지도 몰라요. 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외롭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나에게 하고 있기. 그죠? 그런 거죠? 그렇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 아파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위에 아파서는 다시 지울게요. 요게 아니에요. 요렇게 맨 처음에 볼 수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 더 큰 거는 상대의 외로움을 느껴서. 물론 동물의 권리, 또 이렇게 아파서가 이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의 말이 아픈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라고 말하니까 아픈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 상대방도 둘이 지금 싫어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꿀꿀하겠어요. 저 사람도 굉장히 노력한 거잖아. 그렇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그걸 주고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할 말이 없는 기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너의 기분은 뭐지? 그건 어떤 거였지? 그건 나하고 어떤 거였기 때 앵무새를 억지같이 구해갖고 말 안 하는 앵무새를, 그죠? 어떻게 먹이면 되는지, 어떻게 모이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별 궁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더 이렇게 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분이 꿀꿀해지는 거죠. 그 기분이 들어가서 기분을 더듬거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읽을 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린다 그러죠.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내고 싶어서 헤아리고 싶잖아요. 그럼 말을 헤아릴 때 말이 어떻겠어요? 생각이 이게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뭐라 그럴까,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도약을 하겠죠,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아까 읽을 때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조금 쉽게 읽혀질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분을 알아내고 싶어서, 이게 주제죠. 이게 이제 생각인 거예요. 이게 막 이제 뒤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기분에 입장해. 극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요새 이런 얘기가 요거는 여기다 쓰면 좀 글이 끊어지니까 설명을 좀 안 해드릴게요. 너의 기분에 입장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너라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극장이라는 단어, 극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탈근대 시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 한 말인데, 데카르트가 뭐예요?
근대적 자아의 아버지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지? 근대적 자아의 주체성을 주장한 사람이죠. 근대적 자아는 따로 혼자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근대적 자아의 주장인 데카르트의 주장을 갖다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게 탈근대적 비판을 할 때 쓴 거예요. 극장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아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탈근대적 자아는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원고지, 다중 원고지일 뿐이라는 거죠. 다중 원고지. 다중 원고지, 원고 중에서 다중 원고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원고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책으로 출판될 때. 그 다중 원고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단어를 썼냐면 여기 입장 때문에 그래요. 입장. 여기 입장이라는 거는 엔터 한다는 거죠. 엔터. 그죠? 입장해는 엔터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입장해 이거는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더듬 거였어요. 말을 입장해 엔터.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너의 무드 속으로 그죠? 기분 무드 속으로 엔터 한다는 거죠. 엔터는 어디 들어가요? 극장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탈근대적인 사고방식 이대음 시인은 탈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라는 사람의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그 당시의 기분 그때 기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다중 원고가 가진 기분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탈근대적 정동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무드, 기분, 그지? 그래서 기분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응? 무드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그거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너의 기분을 알아내고 싶어서 너의 기분을 헤아리고 싶어서 너의 기분에 입장해. 그 다음에 요거 입장이라는 단어를 혹시 몰랐을까봐 상영 중인 기분. 그치? 극장에서 필름이 돌아가듯이 상영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대음 시인이 바로 그 데카르트의 극장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그지? 그러니까 상영 중인 기분이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갖고 있는 감정과 정서가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상영 중인 기분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영 중인 기분은 필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분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 기분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분이 말을 해. 이 말도 무슨 소리냐면 근데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아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지? 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앵무새의 말하기, 사업의 어려움, 플러스 너의 기분이 기분의 말하는 문법의 파의 어려움. 그러니까 단순히 앵무새의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앵무새를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왜 이게 어려움이 됐냐면 서로 잘하는 사이라면 내가 시인이라서 시인이잖아. 이거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너의 앵무새 키우기에 응? 여러모로 반대하고 싶어.
물론 내 마음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서로 잘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관계를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렵냐면 두 사람의 대화 방식, 그지? 언어 방식,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도 이제, 응?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도 이제 확립해 나가야 되는 순간, 해 나가야 하는 시기니까. 그 겹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 말을 못 하는 거야, 어? 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기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기분이 미묘한 거를 이렇게 딱 뚜렷하게 말해갖고 그 기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면적인 기분을 펼쳐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이 데카르트의 극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두 번째 시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죠? 데카르트의 극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 근대적 정동을 알고 있는, 응? 근대적 정동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이라서, 어? 그런 시인이라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화면 속의 기분을 꺼내 펼쳐볼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면 속의 기분을 펼쳐볼까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면 속의 기분을 꺼내 펼쳐볼까. 이거 쉬운 말 아니죠? 상대방 기분인데 꺼내서 펼쳐본다고요? 이러려면 첫 번째 능력 1은 능력 1은 뭐예요? 어? 데카르트의 극장. 즉, 할근대죠? 다중자, 안다. 이게 첫 번째죠. 능력 2는 뭐예요? 어? 할근대죠? 정동 분석의 그러니까 느낌이죠. 정동이라는 건 느낌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분이죠. 기분. 어? 기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펼쳐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시인. 이건 위에 건 뭐예요? 사상가. 그러니까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사전대적 사상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화면 속의 기분을 꺼내 펼쳐볼까? 펼쳐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로 펼쳐봐요. 어? 기분은 들판을 이루고 산으로 솟고 강이 되어 흘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기분을 뭐로 표현했어요? 기분이라는 장소. 그지? 기분이라는 장소. 기분이라는 장소도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분은 물론, 장소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기분은 장소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상상력, 시적 상상력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차원 이동이 가능해요. 기분이라는 차원에서 기분과 장소의 일치. 이걸 일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기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분을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분은 언제 요게 뭐냐면 있기 시작하는데 그걸 한 말이 뭐냐면 여기 쓴 말이에요. 기분은 들판을 이루고 어떤 땐 들판을 이루고 어떤 땐 산으로 솟고 들판을 이루고 산으로 솟고 강이 되어 흘러가. 그지? 그러니까 기분이 언제나 정해져 있으면 풀 수가 없는데, 그지? 기분 풀어 그런 말 하잖아요. 기분을 풀어. 기분을 풀어. 푼다. 또는 기분을 헤아린다. 이런 말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기분이 계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기분을 풀고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너의 기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시인은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기분을 뭘로 알아내요? 장소적 이미지로, 그죠? 장소의 이미지로 기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분은 어떤 때는 들판을 이루고 퍼지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요? 쫙 퍼져나가는 거죠. 어떤 때는 산을 이루고, 어떤 때는 기분이 솟구치는 거죠. 근데 왜 기분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인데 이렇게 쓸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직 기분의 표현, 그러니까 근대적 감정과 정서라면 어, 어, 표현할 용어가 있을 텐데, 그지?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어가 있을 텐데. 탈근대적이니까. 탈근대적 정동인이 없어서. 들판은 넓은 거죠. 들판은. 지속성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퍼져나가. 들판, 인한, 산. 이건 뭐예요? 격해지는. 강, 어? 흘러 지나가는. 등의 장소적 이미지로, 그, 기분의 정동이죠. 그 기분의 정동, 기분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기분이라고 말하고, 난 정동이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동의 변화상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덕분에? 시인의 도움 덕분에, 그죠? 그러니까 이대음 시인이 우리를 도와준 거죠. 자, 지금도 기분도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장소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분을 정말로 헤아리기 많이 헤아린 거죠? 근데, 이해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이해한 거예요. 외로울 땐 기분에 가자. 누가 외로울 때 기분에 가자.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왜 만났냐면, 외로울 땐 기분에 가자. 아, 그래. 그 사람들 외로웠고, 나도 외롭고. 그러면, 음, 응? 외로울 때 기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회 속에서의 외로움, 그지? 그게 뭘 만들었어요? 그게 앵무새를 만들었고, 만남. 만남의 원인이었잖아. 그죠? 어? 초기변, 도구라는 거죠. 그죠? 아, 그래. 맞아. 그런 기분일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걸 이해를 한 거죠. 어? 그래서 기분에는 뭐가 있어요? 습기가 많고, 어떤 때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지? 그리고 기분의 폭포는, 근데 이 기분의 폭포라는 것은, 음, 말랐다는 거예요. 물줄기가만 남아있는 폭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 기분의 폭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의 폭포는 만약에 이게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폭포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막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기분의 폭포는 말랐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폭포는 물줄기가 쏟아지겠지만 그 뜻이에요. 여기는 아직 그런 물줄기가 쏟아지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분의 폭포는 말랐어. 그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 물줄기를, 그 내용물은 아직 없는 거죠. 그죠? 아직 그 내용물은 없지만, 응? 그렇지만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물은 아직 풍부하지 못하지. 응? 하지만 그게 기분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줄기만 흔적만 남아있는 폭포는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했어. 그죠? 드디어 너의 기분을 알 것 같아서 그런 뜻이에요. 물줄기가 남아있는 폭포 속으로. 그런 물줄기만 하는 폭포를 드디어 너의 그 폭포를 이해를 한 거죠. 저 앵무새를 왜 키우겠어요? 그지? 너가 앵무새를 키우는 이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굳이 한 이유. 그게 뭐야? 그게 물줄기 흐르면 나가는 폭포잖아. 그지? 그게 노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첨벙 들어가려 했는데. 그지? 폭포 속으로 물은 없지만 나도 첨벙 들어가려 한 거야. 이제 나도 어? 그지? 들어가려. 나도 너의 기분에 자꾸 동참. 그죠?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서 너의 앵무새 얘기를 만났고 너의 예, 그 문제가 뭐냐면 나도 그래서 만나려러 나갔고 너의 앵무새 이야기에 제대로 어, 반응을 못해서 기분이 꿀꿀하니까 그죠? 나도 기분이 꿀꿀한 말이야. 그러니까 첨벙 들어가라 했는데 문제는 뭐야? 머리가 돌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돌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의 기분만으로 이 과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의 기분만으로 그런 나의 기분이 뭐예요? 너의 그런 마음에 동조하는 거죠? 알았어. 나도 그래. 나도 너하고 똑같아.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 못하고 서로 깊은 관계에서 못 가는 그 이유죠. 그죠? 응? 나도 너의 기분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나는 너의 기분을 재생하지 못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인물인 불가능한 인물인 것은 나타나면 왜? 앵무새가 될 수 없으니까. 앵무새가 나는 앵무새처럼 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문법을 배우기 모임만 있다 적절한 모임만 있다면 적절한 모임 즉 유인책만 있다면 배우기 시작할 수 없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 즉 유토피아의 미래를 약속하는 낭만적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내가 딴 얘기지만 하고 싶은 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 큰 기분, 정동의 원인은 바로 이거겠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거겠죠? 어? 근대적, 낭만적, 사랑을, 의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앵무새가 대신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나 강아지보다 훨씬 좋죠. 말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대답 못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는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너가 말하는 이유가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을 잃어버렸다고? 이건 내면의 대답이에요. 요거는 이거는 회상이에요. 회상. 이거는 현실이 아니죠. 이제 회상하는 거죠.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회상을 해봐요. 회상을 해보니까 너는 말을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결정적인 너는 말을 잃어버렸다고요? 이거 뭐예요? 낭만적 관계의 형성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랍니다. 너는 말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는 심심해서라는 말을 때 이렇게 쓴 거잖아. 문제가 뭐냐면 나는 내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은 인간관계의 핵심 행동은 대화, 말의 교환일 텐데 두 사람의 언어관이 하나는 근대적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는 살근대적. 즉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간극이 수백 년의 시간의 간극이 비록 같은 때, 같은 시간과 공간대에 살고 있는 거죠. 도저히 넘을 수 있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어? 용서를 하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그래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언어 자체에 대한 철학적 필로소피컬 그러죠. 필로소피컬. 내가 일부 영어로 쓴 거예요.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I am philosophical. 이게 뭔 뜻이에요? 필로소피컬이 철학적이란 말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I am philosophical. 이걸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난 지금 인생에 대해서 회의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 철학 언제 하겠어요? 이때 하겠죠? 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어쨌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필로소피컬이에요. 응? 설음, 구개음, 연구개음, 유성음. 이거는 음성학 용어죠. 음성학 용어예요. 음성학 용어. 이건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간에 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철학적이 됐죠? I philosophical. 무슨 소리예요? 인생회의. 왜 살아야 될까? 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렇게 본 거예요. 다시 저렇게 본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응?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네? 마음 문제가 아니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기분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앵무새처럼, 그래서 정동은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상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긴 얘기는 못하겠고, 탈근대적 정동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대적 감정과 정서 플러스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근대적 감정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걸러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죠. 요게 걸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응? 요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을 말하고 싶은데 이때의 기분은 근대적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분은. 응? 근대적 감정과 정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분석이죠, 이제. 2차 분석을 하는 거야. 1차 분석은 기분만 했는데 2차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앵무새처럼 밝은 색이 섞인 옷을 입어요. 왜 밝은 색을 옷을 입었냐면 앵무새는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어, 앵무새가 밝은 옷을 입어야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밝은 옷을 입어요.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 앵무새를 가슴에 얹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전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앵무새들은 밝은 옷을 입어야지만 좋아한다니까 앵무새처럼 밝은 옷을 입어요. 근데 보니까 시커먼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제 카페라는 게 드러났죠, 여기서? 너는 마시고, 마시는 건 마시는 건데, 문제는 요거예요. 너는 말을 잃었다는 너는 말을 합니다.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모순. 말을 잃었다는 말을 나는 하는데, 그건 왜 이렇게 모순이 되냐면, 외로움. 고백이. 그죠? 그러니까, 왜 외로움이 되냐면, 그 외로움의 고백도 이제 사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근대적 언어 체계가 근대인의 마음을 전부 다 반영해주지 못할 정도로 낡았기 때문에 낡았다.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해요. 말을 하긴 하는데 진짜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진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입술이 붉고 이 사람 이거 보면 좋아하는 것 같죠? 상대방의 입술이 붉은지 안 붉은지 보통 생각이 안 나죠? 안 나요. 응? 어머니 아버지의 입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살아가면 이제 사람이 입술이 보이죠. 앵무새는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나는 시를 생각합니다. 왜 앵무새는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나는 시를 생각하는지 알겠죠, 이제. 그지? 나는 앵무새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너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 앵무새는 아니지만 나는 앵무새가 아니야. 그죠?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마음의 옷을 입고 그러나 이 과업이 단순한 기분의 파악에 그치지 않고 그죠? 새로운 시대의 언어 창조 과업과 이어지니까 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응? 너무 기니까 빼야겠죠? 요만큼은 위에다가 복사를 해서 한번 뺄게요. 나는 앵무새는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나는 시를 생각합니다. 앵무새는 아니죠. 앵무새가 될 수 없죠. 앵무새가 되고 싶지만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죠? 앵무새가 되고 싶지만 앵무새가 될 수 없는 거죠. 앵무새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기 어려워서 본문의 흐름이 끊길까봐 잘라야겠어. 이 상황을 어떻게 실어 써야 하지? 이제 이 상황을 실어 써야 하는 게 진짜 심각한 고민이 됐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시의 창작뿐만 아니라 모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도 걸린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실어 써야지? 나에게 묻고 궁리하고 입을 벌려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 안 해요? 상대방이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에요. 응? 따옴표를 쳐야 돼요. 묻고 라고 너는 행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말 좋겠어. 나냐? 이렇게 묻는다면, 응? 둘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새 탈근도 시대의 새로운 정동과 언어 체계를 시적 상상력으로 즐겁게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갔을 텐데.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뒤에 보시면 너는 앵무새 먹이에 대해 궁리해봤다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기껏해야 너는 앵무새 먹이에 대해 궁리해왔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체질을, 나의 고민을 모르고 말하지만 나는 말을 만들고 있는 이라는 극단적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극단적인 입장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은 그냥 말이 궁해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말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대비한 거예요. 말합니다. 마침표 안 찍고 나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를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요 두 개는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다른 색깔로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빨간 색깔로. 말합니다. 말합니다는 또 다른 색깔로. 완전히 다른 색깔로. 예를 들면 그린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너는 앵무새의 먹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요거는 일상어예요. 그렇지만 말합니다. 나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대조적인 거의 대립적인 언어관 제시하려고 마침표 또 생략하고 대비한 거죠. 그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죠. 그죠? 이제부터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죠? 이제부터는 관계의 파국에 이야기. 여기부터 관계의 파국의 시작이죠. 그래서 붕괴되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그래요.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어. 앵무새는 잡식성이거든. 닥치는 대로 먹고 샤워를 좋아하는데 샤르게 날게 해줘야 되는데 신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은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너는 말합니다. 이제 너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 뭐라 그래? 들었는데? 그 뭐라 그래? 듣는 태도가 문제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열심히 듣고 있어.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렇다면 말을 해야지. 감 잡혔어요? 완전 싸우고 있죠. 파악했어요. 이제 얘기해요. 자기 얘기해요. 말을 해야 말을 듣는가라는 너. 어? 병청의 기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파란색이죠. 그린이지. 미안해. 색깔을 바꿨네.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의 결론. 가장 따뜻한 배려는 듣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800대 정도의 윤리. 어. 나는 탈근대 시대의 윤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인주의가 가장 악이에요. 개인주의 절침하면 이제 사이코패스겠지만 이런 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영화에 나오면 보시면 악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따뜻한 배려. 그죠? 병청의 기술. 탈근대 시대의 윤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도 문제예요. 관계, 그죠? 사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존재성에 대한 상대방의 존재성 인정이죠. 이게 뭐예요? 페미니즘, 생태, 자연보호, 생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인종, 사회 철폐, 응? 뭐, 동물의 권리. 아, 우리 많이 얘기했던. 등, 하자. 응, 응, 응. 이게 지금 근대, 차근대적 운동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최근대 시대의 윤리의 선, 뭐냐? 공감, 응? 자비,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존재 그 자체로. 어? 그게, 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말을 듣는 거라. 넌 말을 해야 내 말을 듣는 건지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함으로써 둘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응? 근데, 근데 이 여자가, 이 상대방은 뭐라 하냐면 밥을 주는 건 좋지 않대. 코가 막히고 싶거든. 키스는 절대 금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거보다 훨씬 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뽀뽀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뽀뽀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결혼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뽀뽀는 절대 금물,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위험하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때 위험하다는 거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말을 잃어버려서 말이 많은 너와 말을 만들게 해서 입을 만은 나 사이 앵무새가 그러니까 앵무새가 반려동물의 상징으로 됐었는데 뭐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
위험한 것의 상징이 됐다고요. 그죠? 앵무새가 자, 근대 사회의 그죠? 반려동물 상징이다가 이제 최근 여자는 그죠? 어? 관계 형성이 어려움, 위험하기까지 한.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 형성을 맺는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죠? 뭐야? 두가 위험하기까지 한 거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니까. 그죠? 이게 이 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대음 시인이 이 시를 그렇게 열심히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처음부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려서 앵무새를 키워요. 앵무새를 고민하고 키워가야 되겠죠. 앵무새는 복사기 같아서 주머니에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죽지 않는 앵무새라면 휴대폰처럼 가방에 넣어두고 장작을 패거나 카페에 갈 수도 있지요. 장작을 패는 카페를 생각했어요. 어, 기분이 꿉꿉할 때는 어떻게든 이어지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앵무새를 샀다고 너는 말합니다. 앵무새를 샀다고?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너는 말합니다. 말을 가르치는 중이라고? 앵무새 모이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너는 말합니다. 앵무새 모이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앵무새가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앵무새가 말을 만들어야 하니까? 앵무새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만들까? 할 말이 없어 너는 말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너의 말이 아파서. 할 말이 없는 너의 기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의 기분을 알아내고 싶어서 너의 기분에 입장해. 상영 중인 기분은 필름이 끊어지지 않아. 기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화면 속의 기분을 꺼내 펼쳐볼까? 기분은 들판을 이루고 산으로 솟고 강이 되어 흘러가. 기분이라는 장소. 외로울 땐 기분에 가자. 기분에는 습기가 많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기분의 폭포는 말랐어. 물줄기 흔적만 남아있는 폭포 속으로 첨벙 들어가려 했는데 머리가 돌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너의 기분을 재생하지 못합니다. 앵무새가 아니라서. 나는 말을 잃어버렸어. 너는 말합니다. 너는 말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내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설음, 구개음, 연구개음, 유성음, 음, 음. 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는 앵무새처럼 밝은 색이, 너는 앵무새처럼 밝은 색이 섞인 옷을 입고 너는 시커먼 커피를 마십니다. 너는 마시고 말을 잃었다는 너는 말합니다. 너는 입술이 붉고 앵무새는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나는 시를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가도 돼요. 너는 입술이 붉고 앵무새는 앵무새 아니지만 앵무새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가도 되죠. 나는 요게 양쪽에 있어서 뒤쪽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나는 시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시로 써야 하지? 나에게 묻고 궁리하고 입을 벌려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앵무새 먹이에 대해 궁리해봤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어. 앵무새는 잡식성이거든. 닥치는 대로 먹고 샤워를 좋아해. 자유롭게 날게 해줘야 한대. 너는 말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들었는데. 듣는 태도가 문제야. 열심히 듣고 있어. 그렇다면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말을 듣는 거라는 너. 밥을 주는 건 좋지 않대. 코가 막힐 수 있거든. 키스는 절대 금물. 키스는 절대 금물.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입술이거나 내 입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 말을 잃어버려서 말이 많은 너와 말을 만들기 위해 입을 담은 나 사이로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